네, 안녕하세요. 버라이어티 파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간단한 귀농 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귀농 이렇게 시작해라 1편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귀농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중장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할 때 도시에 있던 부동산 매물들을 팔고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수십억 원을 들고 농촌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고 시골에 오자마자 바로 땅을 사서 집을 올리고 내가 농사지을 땅을 이만큼 사고 막 하우스도 짓고 막 창고도 짓고 막 처음부터 쫙 꾸려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런데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 정도 써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따라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단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귀농하시는 많은 분들은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거 도저히 내 적성에 안 맞아, 난 다시 도시로 올라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벌려놓은 것들 어떡할 겁니까? 정말 골치 아픕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도 취득하자마자 1, 2년 만에 바로 판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물론 집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또 당장 올라갈 수도 없고 다시 도시에 올라가도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골에 와서 월세든 전세든 일단 집을 빌려서 사세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이렇게 임대를 내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또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쓰거나 동네 주민분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세요. 이렇게 생활을 1년, 2년, 3년 동안 해보고 내가 농촌에 적성이 맞는 것 같다, 나는 농사일을 앞으로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내가 도시에서 처분한 그 여유 자금들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내 농지를 조금씩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나중 가서 더 크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는 게 성공적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보고 장목을 선정하시는 귀농인분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블랙 초크베리, 즉 아로니아와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등등이 있는데 이 장목들을 각종 매스컴에서 홍보를 줄기차게 때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 다 이런 거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해요? 과포화 상태. 결국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면 국가에서 다시 지원금을 주죠. 이런 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각종 매스컴과 온라인 정보들은 가장 늦은 소식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진짜 돈 되는 작물들, 진짜 한 방에 떼돈 벌 수 있는 작물들 매스컴에 절대 올라갈 리 만무합니다. 왜? 그들만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되는 것들은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사업에서든 절대 밖으로 쉽사리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도 빌려서 살고 농지도 다 빌려서 쓰는데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참외하는 농가에 찾아가서 일을 해보고 수박하는 농가에 찾아가서 일을 해보고 과수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일을 해보고 상추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일을 해보고 여러 장목들 일을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1년 2년 동안 다른 농장에 일을 다니고 나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장목이 무엇인가라는 답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장목 선정을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조금 안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을 알고 덤비는 것과 모르고 덤비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목을 경험해보고 장목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농업은 즉 사업인데 정말 어려운 복합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엔 재료를 구입하여 내가 요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와 함께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업을 생산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 농업인 보고 다 하라고 합니다. 와, 어안이 벙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산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산을 정말 잘하려면은 토양학, 비료학, 작물 생리학, 병리학 등등 정말 다양한 학문을 배워야 돼요. 생산만 하는데도. 그런데 유통, 가공, 판매까지 다 하래. 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농업인이 복합적으로 하는 6차 산업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발을 맞춰서 쫓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큰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이라는 것을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회사 경영주의 입장에 서서 확실한 플랜을 잡고 농업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귀농인분들께서 자격증을 엄청 따시더라고요. 막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뭐 화훼기능사, 원예기능사 등등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자격증을 왜 그렇게 많이 따세요? 그냥 딴대요. 그냥 도움 될까봐, 농사 짓는데 도움 될까봐. 근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을 한 개, 두 개 따거나 또는 그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오직 많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라면은 그건 반대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자격증을 쓸 곳이 진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니까 자격증을 쓸 거 무슨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어디에 소개될 때 내 이력 같은 거에 쓰거나 솔직히 내가 취업할 거 아닌 이상 이 자격증들은 사용할 것이 없다. 차라리 이 자격증 개수를 늘려갈 시간에 다른 농장들의 견학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농장 경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자격증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힘 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중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은 시설 재배를 제외한 노지 농사는 보통 3월이나 4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인 한 10월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농을 하기 전에 도시에서 나의 주특기였던 그러한 기술들을 겨울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정말 자금 회전이 느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한 시기에 몰아서 왕창 버는데 이걸로 1년 내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농한기에도 우리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귀농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물론 자리 잡고 나중 가서는 내가 농번기 내내 수확한 농산물들을 저온저장고에 잘 저장해서 겨울 동안은 가공해서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5가지의 귀농 팁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더욱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농인 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